주식을 하다 보면은 장투는 삼전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항상 보고 있는데 요즘 조금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봐도 로봇 사업을 엄청 크게 키웠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막 통합하고 그런 움직임은 왜 갑자기? 좀 전체적으로 이재용 씨가 이재용이라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이재용 씨가 얼마 전에 그 외국에서 그 출장 돌아온 다음에 엄혹한 현실, 혹독한 현실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현장의 그 처절한 목소리들, 시장의 냉혹한 현실, 제가 직접 보고 있게 되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그 직후에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재용 표 삼성을 만들겠다는 이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병철, 지금 이제 이병철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MZ세대가 어떻게 이병철 알겠어요? 이건희는 알지. 이병철의 삼성, 그리고 이건희의 삼성. 그동안에는 사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 있었지만 사실 눈에 띄는 그런 업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유약하다는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메이드된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라는 삼성그룹 3.0이라든지 삼성의 스테이지 3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이 과연 이제 그런 흐름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삼성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 컨트리 디스카운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한국이라는 어떤 국가에 갇혀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의 디스카운트? 삼성전자는 한국 회사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 회사일 경우에 과연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됐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가치가 갑자기 몇 배로 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의 백업을 받고 기업이 나가는 거잖아요. 밸류 측면에서 디스카운트. 밸류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뻗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한국에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삼성의 그룹이라는 자체가 미국 가면 문제가 안 될 것들도 뭐 상당히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재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희와 다른 삼성의 자기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재용표 삼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은 어떤 체제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이건희라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준 가신들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용이 정말 엄혹한 현실이라고 말을 하면서 변화를 요구했거든요. 변화를 요구한 순간에 삼성전자의 세 부문의 대표가 전부 물갈이가 됐어요. 이건 좀처럼 삼성전자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30대 뭐 임원, 상무, 사실은 그전에는 근데 쇼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우리나라는 정말 나이를 많이 따지는데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도 40대 CEO 있잖아요. 근데 40대 CEO 경력을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CEO라는 제대로 된 경력인지 대관하다가 CEO가 되면요 조직을 장악을 못해요. 그리고 원래 네이버는 대대로 조직을 장악하는 CEO가 아니라 충실하게 이해진의 뜻을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CEO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그 심해진 거예요. 대관 쪽이고 변호사고 40대고 사업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대관만 하는 거예요. CEO가. 나머지 사업은 이해진이 전부 지휘하겠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번 이재용의 삼성도 약간 그런 측면? 아니요, 이재용이 그 37살의 상무관은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측면 좀 이렇게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 세 부문을 물갈이를 했다는 것은 이재용이 요구하는 변화를 일으키라는 주문이고요. 그러면 나름의 그 새로 각 부문의 대표들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삼성의 변화 중에서 중요한 게 가전하고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 사업부를 통합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의 반도체 사업부, 그다음에 가전, 모바일 이런 것들은 각각 삼성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업 부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이재용의 의지에 의해서 통합할 수 있다 또는 분할할 수 있다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삼성전자 조직에 있어서 변화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로봇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또는 삼성그룹이 하고 있는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는 전부 이건희가 틀을 짜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물론 안 된 것도 있어요. 태양광 이런 거. 이건희가 전부 차세대, 그러니까 2010년인가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려고 해서 기획한 게 지금 이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차세대의 그런 미래 산업을 위해서 이재용이 어떤 역할을 했지라는 그 퀘스천에 있어서 이재용은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구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용표 조직구조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제 이재용의 그런 선언을 보면서 예전에 좀 이건희가 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거하고 좀 비슷한 흉내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변화의 계기를 충격을 주면서 좀 만들어내는 그때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는 정말로 이건희가 삼성그룹 전체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다 바꾸라라는 식의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든다. 그때 당시 이건희라는 것은 이 세탁기의 조립 과정에서 통을 칼로 깎아내는 걸 보여주면서 극적인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게 있으니까 삼성이 이 모양이지. 막 불량품 막 화형식도 하고 막 불 붙이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하지? 인사로 돌리는 거예요. 인사. 그럼 조직 구조. 근데 조직 구조를 보면서 가전하고 모바일 IM하고 두 개를 통합하는 걸 보면서 또 지금은 이제 또 글로벌리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부를 하나의 기업의 우산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대표적인 게 LG화학이 LG 엔솔이라는 배터리 부분을 분사해가지고 지금 상장하거든요. 내년에. 분리시켜버리니까 두 개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LG 엔솔이라는 게 배터리만을 집중하겠다는 식의 투자자들에게 이제 보여지니까 엔솔이 LG화학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밸류를 받거든요. 그거 더불어서 또 하나 지금 대단히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 터진 게 도시바가 세 개의 그룹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세 개의 기업으로.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IT나 가전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계속 성장해 왔을 때 성장하면서 사업부를 만들고 그걸 키워내가지고 육성하고 커지면 그걸 그대로 놔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부를 분할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면 이제 이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로 놓고 나머지를 밑에 자회사로 포진시키는 이런 것과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의 하나의 기업이라는 큰 덩치를 쪼개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새롭게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삼성그룹도 지금 현재 가전하고 모바일 쪽을 두 개를 붙이고 이런 떼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 어떤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여러 개 회사로 분할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양새는 합치는 거잖아요. 합친다는 것은 분할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분할까지는 지금 생각이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업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분할할 때도 더 편한 거 아닌가? 이 합치면은 얘네가 더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가전하고 모바일이 갤럭시라는 스마트폰 성장이 일단 정체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가전 같은 경우는 IoT의 도입에 의해서 가전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라든지 옛날에는 TV 이런 것들이 전부 각각의 독자적인 가전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로 스마트폰까지 이 IoT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옛날에는 갤럭시라는 부분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게 다른 걸로 방해받지 않는 게 중요했거든요.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밀어줬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스마트폰이 거의 성숙 시장이고 포화 시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갤럭시 S10을 써요. 바꿀 의사가 없어요. 네. 예전에 저는 갤럭시 S8에서 바꾼 이유가 이 메모리가 작아가지고 계속 앱을 지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앱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S22까지 나오죠. 22가 나와도 저는 별 교체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교체하는데 지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폴더블 폰이 막 대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몇 대가 팔렸는지 안 이야기해요. 완판이라고만 이야기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보도를 할 때 저는 그래서 그 몇 대가 팔렸는지를 자꾸 보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글로벌리 몇 대 팔렸는가. 폴더블 폰.
근데 폴더블 폰이라는 것들이 스마트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거거든요. 폴더블 폰에서 최근에 이렇게 접는 그런 게 나왔는데 접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팔목이 아파요. 그 전화해보세요. 팔이 떨어져 나가요. 가는 중. 바뀐데 잘 들리네. 그걸 펼쳤을 때 동영상 보는 것밖에 없어요. 유튜브 보는 것밖에 없어요.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이 폴더블 폰에 맞는 용도의 컨텐츠가 현재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 IM 쪽은 모바일 쪽은 지금 성장의 한계이고 현재 그 돌파구가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거기 한편 과제는 세계 1위가 됐어요, 지금. IoT로 이제 AI 붙이고 막 이러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가전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스마트폰을 지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두고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등등에서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게 이건희예요. 그건 인정하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품질 경영을 통해서 품질로 일본 기업을 압도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재용은 뭘 하냐는 거예요. 뭘 합니까? 이미 이건희를 통해서 삼성전자라는 것은 세계적인 정말 소니나, 아니 소니는 이미 아웃이고, 소니는 뭐 삼성전자 잽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서로 이제 맞짱을 뜰 수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재용은 뭘 해야 되죠? 라는 질문, 딱 거기에 지금 이재용이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재용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뭔가를 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신사업이에요. 그 로봇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